법린이 유진.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용입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강아지한테 쏜 비비탄 총 싸대기로 응징이라는 사연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해피와 함께 길을 걷다가 마트에 들려서 사올 게 있어서 해피를 마트 옆 주차장에 잠시 묶어두고 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장을 다 보고 해피하게 향하던 중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교하던 학생들이 우리 해피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있지 뭡니까? 보자마자 너무 격분한 전 비비탄 총을 들고 있는 학생에게 빠르게 다가갔고 저도 모르게 그 학생의 뺨을 그냥 후려쳤습니다. 이렇게 저와 이 학생들의 썰전이 이어졌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 학생의 부모님이 오시더군요. 전 자초지종 모두 다 설명했고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생의 부모님은 동물 새끼한테 비비탄 한번 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뭘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에게 손찌검을 하냐면서 짐승이 사람보다 소중하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경찰서를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자식이 소중한 만큼 제게는 저희 해피가 정말 소중합니다. 전 정말 격분되는 상황에서 저희 강아지를 위해 한 최선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치열한 공방 끝에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집에 와서 저희 해피를 제대로 살펴보니 해피 몸 몇 군데에 비비탄 총알로 인해 상처를 입은 곳이 있더라고요. 다시 천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쪽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학생의 부모님은 제가 학생을 폭행했다고 하면서 아동폭력범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건 전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협박 아닌 협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너무 놀라서 제가 학생을 때린 건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해피도 저한테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누구에게 더 책임이 있는 건가요? 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법도 엄청 강화되어 가지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쟁점이 아마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아지에게 비비탄을 먼저 학생이 쐈잖아요. 네. 그러면 싸대기를 때린 강아지 주인, 이 둘 중 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적 책임 있는 사람은 학생을 때린 개주인이 법적 책임이 더 클 겁니다. 먼저 때렸는데요, 저희 애를. 그 동물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처가 났으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아니면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거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비탄 총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뺨을 때렸다 그러면 그건 폭행이 될 거고 아이가 다쳤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되는 게 현재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비비탄 총을 쏜 그 친구들은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동물에게 비비탄 총을 쏴서 동물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일단은 면제가 됩니다.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성인의 경우에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로 봐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보통 죽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렇게 되어 있고 학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지금. 혹시 벌금은 어느 정도가? 벌금은 네. 2천만 원 이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 부분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마다 또 달라서. 사건마다 다른 게 아니고 네.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마다 이제 실제 사건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네. 뺨을 때린 이제 개 견주를 얘기를 해야 견주. 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총을 쏘는 순간에 그렇게 했다면 사실은 이제 긴급 비난이나 정당 방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동물에 대해서 사람을 상대로 정당 방위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거고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으로는 일단 뺨을 때렸으면 폭행죄로 아마 일단은 형사 고소를 당할 확률이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본 순간 빨리 뛰어가서 뺨을 그냥 확 때리면 그거는 괜찮은 건가요? 쏠려는 순간 가서 쏠려는 때렸다면 순간. 그거는 뭐 사실은 법원에 가면 어느 정도 이제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겠죠. 근데 이미 다 끝나고 총도 안 쏘고 있는 상황에서 때렸다면 그거는 명백히 폭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처벌을 부모가 아마 고소를 한다면 벌금 100만 원 이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발차기로 저희 강아지를 막 차려고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전 분명 줄을 짧게 잡았거든요. 갑자기 이쪽을 지나가시면서 저희 개를 보고 발차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저희 동네에서. 이런 거에 또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커서 그런 거 처벌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으로는 그 정도까지 처벌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 같으면 뭐 폭행이나 협박이 될 수가 있는데 동물에게 이렇게 위험만 가한다고 해서 그걸로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기는 현재 법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이런 것들은 동물 그 보호단체나 이런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이 많아지면 법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꿔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아지가 네. 사람을 물어서 문제가 된 그 연예인들이 키우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강아지가 먼저 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비비탄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강아지에게 해를 가했고 거기에 놀란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을 때라면은 그때 이제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동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폭력이나 이런 행위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물었을 때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그 연예인들의 그 애완견들이 다른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유발한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람 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동물과 사람의 문제인데 이럴 경우에도 사실은 그 사람이 일정 정도 그 개의 행동에 대해서 유발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견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현재 법 체계입니다.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견주는 그 사람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주겠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이제 처음부터 개를 때리거나 뭐 놀래가지고 유발을 시킨 측면이 있다면 그거는 나중에 양형을 개주인에 대한 양형을 고려할 때 그런 부분들이 대폭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만약에 죽었을 경우에는 그 운전한 사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개가 죽었을 네네. 때 일반 교통사고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실 여부가 있는지 문제될 거고 일단 운행 중인 차가 사람이나 동물을 보통 치었을 경우에는 과실이 거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개를 치인 경우에는 손괴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 뺨을 때린 이제 만약에 형사로 들어갔을 때 강아지 주인이 그 정신적 피해 보상을 그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인데 해야 되는데 이제 민법적으로는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미성년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법정 대리인들이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뺨을 때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내고 네. 그리고 손해배상은 이제 소송을 해서 뭐 1억, 뭐 5천만 원 이렇게 걸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계가 있는 건가요? 보통 손해를 봤을 때 그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고 무한대로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 송달료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날수록 법원에 내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금액을 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례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연 같은 경우에 아이를 때렸잖아요. 네. 그때는 그 아동 청소년 보호 특별법 같은 거에 혹시 적용이 되는지? 이거는 아동 학대하고는 또 다른 문제고 그냥 형법상 폭행으로 그냥 들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하셨을 때 막 저한테 강아지 뭐 목줄을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상욕을 하셨어요. 아, 욕을 했어요. 네, 근데 옆에 증인도 있었고 전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그분한테도 정신적 피해 받는 그렇죠. 동일한 그런 경우에는 모욕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음. 모욕하고 뭐 어쨌든 폭행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서로 쌍방 고소가 될 수 있겠죠. 네, 나랑 참고 그냥 서로 합의하고 가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완동물에 관련된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반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응. 그래가지고 소송 열심히 해서 이겼는데 50만 원 이겼어. 그런 거야. 50만 원? 위자료 50만 원 주라 그래서 이때 법원에서. 그러면 구조 결과 250이 손해. 처음에 이야기했어. 이거 위자료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수익률 3년 내고라도 나는 너무 이제 마음이 고통이 크니까 아무리 10원을 받아도 된다. 소송을 하면 해야 된다. 법에서는 결국에는 50만 원으로 그렇죠. 그냥 그럼 고등으로 또 가도 또 변호사 비용 내야 되고 인지대 송달료 내야 되고. 법에서는 그냥 그게 낫겠다. 동물의 그냥 처음 같이 그냥 물건 그죠? 동물을 그냥 그걸로 보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동물 보호법도 없었어. 네. 네. 수술 비용 그런 비용만 그러니까. 다 해서 50만 원이라 생각해요. 그때 개 처음 샀던 비용 네. 하고 뭐 개 어쨌든 용품, 네. 약가 뭐 이런 약가. 것들 그냥 고려해서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니까. 개 근데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딱 너무 억울한 사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억울해. 제도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게 판사들이 금액을 그렇게 너 정말 억울하다 어떻게 해서 1억 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분쟁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는 거야.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나도 1억 줘. 그 분쟁을 감당할 수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판결 하나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개 죽었다고 위자료 1,000만 원 주라고 판결 하나 나와봐.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수의사들 아무도 못해. 무서워서. 기준이 있겠죠. 음. 뭔가 정신과 치료나 그거 아닌가요? 치료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위자료라는 건 진짜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법원은 보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보통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충격을 받았고 이 사람 직업이 어느 정도이고 뭐 기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위자료 액수가 많이 나오기가 어렵죠. 네.